지금까지 이제 PBR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PBR은 이제 위에서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네가. 가질 수도 있는데, 위에서 PBR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내가 PBR이 1인 L을 기준으로 해서 우량주라고 표현을 했고, 이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5% 이내다. 매출액 감소가 마이너스 10% 이내여야 된다. 네,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매출액이 뭐 다만 1%라도 증가를 하면 음, 이 우량주에서 성장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성장주에서도 초고속 성장주로 가려는 성질이 15% 이상이 돼버리면 20%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다고. 음, 그래서 PBR이 3이면 저평가가 돼버릴 수도 있다고. 음, 네. 이해됐어? 15% 이상인 그러니까 애들이 저평가 성장률 수 있다. 매출액이 10% 증가를 했어. 네, 근데 PBR이 1이야. 네,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라는 이 뭐라고 0.8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매출액이 이미 증가를 해버렸어. 네, 근데 PBR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 그러면 그것도 저평가라고. 네, 저평가 우량주가 돼버린다고. 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한 5%씩 다 증가했어. 음, 근데 PBR은 0.9야. 그럼 저평가 우량주라고. 음, 이쪽에서도 증가했고 이쪽은 여전히 감소 상태니까.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음, 0.8이라고 무작정 그냥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15% 이상 막 증가했어. 근데 PBR은 3이야. 네, 2는 넘어갔지. 네, 2는 넘어갔어. 근데 이상이라고 이미 15%가 아니라 15% 이상 돼버렸어. 예를 들어서 영업이 20%돼 있고 당기순이익은 30%돼 있어. 그러면 3도 저평가 상태일 수가 있다고. 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이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이 일반화 시켜가지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성장주와 이 우량주 개념 잡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데 하고 해주고 싶은 데가 이제 이쪽 페이지인 거지 사실. PBR. 그래서 PBR을 생각할 때 최근 분기 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분기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네, 연간은 필요가 없다고. 네, 최근 결산은 필요가 없다고. 네, PBR은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갭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12월 말이야. 그러면 그, 지난 한 두어 달 또 벌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초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퍼는, 퍼도 주당 순위 EPS로 나눈 건데, 그지? 음, 왜 여기를 띄워놓지? 주당 순위 얘기를. 하나의 말인데, 이게. 어찌됐든. 얘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네, 자꾸 띄워놨네. 이것도 내가 다 숫자로 낸 상태였기 때문에 외워왔는 게 아니라 음, 계속 조금씩 수정은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문이 끝난 거지, 영문. 그지? 영문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내가 평소에 돌아다니면서는 어떻게 확인할까? 그런 고민을 여기서 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쪽에 보면 내가 이 재무추이를 계속 보고 있잖아. 네. 그지? 이 재무추이 수정은 이쪽 왼쪽 위에 네. 보면 필드 설정에 내가 원하는 거를 찍어서 보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실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잉여금도 이제 제공을 하니까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네, 우리는 이제 유보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보는 것 뿐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PBR과 퍼 제공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에빗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EV 에빗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볼 줄만 알면 그리고 이제 안정성 비율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 지금 이제 돈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냐 유동 비율도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뜨는 거지. 네. 그래서 기본값은 이게 아닌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도 요즘에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추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내가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제약이 확 걸려버리는 거지, 그지? 정부의 이제 재무 볼 때도 이제 너무 제약적으로 3년치만 볼 수 있고, 분기도 뭐 지난 한 3, 4분기 정도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PBR과 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ROE, 이 ROE와 퍼 같은 경우에는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 흑자만 볼 거니까. 그리고 PBR은 0.8보다 작으면 이제 자산이 저평가돼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생각인 거지.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 주기성을 갖는 분기적자냐, 아니면 주기성이 없는 분기적자냐, 그거에 따라서 유보율을 어느 정도나 가져갈까. 1000%도 내가 생각할 땐 좀 과한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줄일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 그래서 연적자가 생겨도 한 유보율 1000%면 충분하거든, 사실. 근데 이제 얘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2년 연속 적자다 그럼 또한통학 나버리니까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 그런 종목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적자 발생된 애들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또 있고. 이거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페이지고, 그지? 그래서 성장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15%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죠? 이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게 이 유보율도 최소 300% 이렇게 잡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저평가 기준을 잡으려고 해놓은 거고. 그래서 성장주는 PBR 3을 기준으로 놓고 초고속 성장주는 PBR 5를 기준으로 놓고 유보율은 최소 300%는 놓을 거고 이 초고속 성장주도 이제 그리고 PBR은 3을 놓는 거지 내가 예. 저평가가 그럴 때 음. 나머지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 이 위에는 성장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밑에는 초고속 성장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네. 어. 그래서 얘가 3이 돼야 되겠지. 이게 저평가 기준인 거고. 그래서 펄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펄을 기준으로는 못 삼는다. 왜냐하면 펄은 망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벌어버리면 펄은 50까지 올라가 버려. 네. 또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살벌하게 올라가 버리거든. 이미 가격이 저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 현재가가. 네. 현재가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퍼에 대한 개념은 좀 나중에 얘기하자고. 네. 그래서 매출액과 포괄손익. 기존에는 이제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이 재무제표에서 용어가 바뀌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 예제들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매출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매출액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수익이라고 이제 얘가 용어가 바뀌었고 수익이라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고 옆에 이제 손실 가로 열고 이제 손실이라고 보통 돼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당기순이익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매출 원가나 이 매출 총이익이나 이런 개념이 이제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공을 안 하지 서비스를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어,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유보율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내가 새로 만들었고 이쪽에 그래서 정보 옆에 이제 재무 옆에 보면 투자 지표라고 있는데 이 개별로 놓고 연간으로 놓고 보는 거지 유보율은 사실 제일 분기에 제일 마지막 거를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3분기가 제일 마지막이었거든. 그래서 연간으로 놔도 항상 제일 마지막에 표시돼. 그래가지고 마지막 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유보율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유보율이 많으면 이 적대적 M&A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지. 이 대표적인 회사가 한신기계였던 거고. 한신기계가 유보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인수를 하고 그냥 그거를 배당을 그냥 주주 배정을 때려버리면 되게 골치 아픈 거지. 음. 돈을 그냥 빼가는 거잖아. 그러면 투자한 돈 이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1대1 무상증자까지 한다 그러면 또 주가는 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가가 강제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냥 또 때려버릴 수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적대적 M&A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땡 잡은 거지. 나쁜 건 아니지. 응? 이 회사를 들고 있는 대주주가한테는 안 좋은 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작에 주주 친화 정책을 써서, 적당히 배당도 좀 하고, 우승도 좀 해가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그게 좋지. 여기까지 하고, 네. 심리적 분석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진행을 하자.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 혹시? 없습니다. 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지?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 ROE, 퍼, 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커요? 음, 얼마나 벌었냐. 주당 순위, 돈 얼마나 벌었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벌었어. 네. 그게 중요하거든. 네. 근데 그게 뭘로 벌었어. 음. 그게 재료잖아. 네. 그 재료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음. 근데 그게 그거 하는 게 이제 일이지, 사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귀찮으니까, 회사 다니고 막 하니까 이제 그거를 등한시하게 되고, 평소에 그쪽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게 좋은 자. 거지. 그게 투자지.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등한시하게 되는데, 음. 가르쳐 줄 때도 이제 약간, 가르쳐 주는 거지, 그쪽을. 네.
그러면은 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를 네.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퍼긴 한데, 퍼. 네. 그러니까 그래서 퍼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 이제 이 주식을 내가 얼마나 홀딩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먹을까. 지금 뭐 5% 먹고 1%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20%나 50% 최소로 잡는다고 해도 그리고 많이 먹으면 뭐 10배도 먹고 막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 아까 시젠 같은 경우에 15배를 날렸잖아. 네. 주가가.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일단 이쪽 기본적 분석 얘기는 여기 요 정도만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스텝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 끝낸다고요? 기본적 분석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 거지. 음. 이제 심리적 분석 얘기를 네.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네.